누가 쐈잖아. 그 죽었잖아. 근데 뭐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범인도 잡혔어. 범인의 이름은 오스왈드라는 사람이에요. 오스왈드라는 사람이고 죽고 죽이는 사태에 모든 피해자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더라도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제시카의 미국 문화. 오늘은 그 미스터리 편으로 한번 꾸며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아주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관련된 수많은 미스터리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그 집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대통령 누가 떠오르세요? 물론 지금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또 전쟁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 또 그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클린턴도 있고, 암살됐던 그쵸, 링컨 대통령도 있고, 워싱턴 대통령도 있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박근혜야! 야마!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시잖아! 자, 그런데 그 대통령 분들 중에서 오늘은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케네디. 여러분, 미국에 왕족 있어요, 없어요? 왕족 없어.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야.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하지만 미국에는 왕족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있어요. 왜 있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너를 왕족이라고 인정해주진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힘이 막강하거나 아니면 부를 상당히 쌓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암암리에 로열 패밀리로 불릴 수가 있죠. 그런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대통령이 보통 나온 가문이에요. 예를 들어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그 위에 또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그쪽 집안은 사실 미국 내에서 굉장한 권력가 집안인 거죠.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총통틀어서 케네디 가문은 거의 그런 가문이었어요. 케네디 가문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중간에 자리하고 계신 바로 이분이 이 케네디 가의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아마 첫째 아들인 것 같고요. 여기가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여기가 뭐지 아들들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형제가 한 9명이었대요. 9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맞네요. 9명에 케네디, 그러니까 아들이 4명인가? 아들이 4명인가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딸들이었고 이렇게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집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아시죠? 사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죠? 그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카 퍼레이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천천히 이렇게 카 퍼레이드를 타고 쭉쭉쭉쭉쭉쭉 가는 와중에 암살자로부터 총을 맞고 쭉 돌아가시게 됐죠. 그런데요, 그 사건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게요. 방탄이 안 됐나요? 오픈이 돼 있었어요. 오픈이 돼 있는 차에 옆에 부인과 함께 앞에 또 어디 주지사분과 함께 같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네. 자, 매니저님, 음악 소리 어때요?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작아요? 커요? 매니저님?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기해봅니다. 자, 미국에서는 케네디 집안을 정치 명문가 집안이라고 얘기해요. 정치 명문가 집안이요. 왜냐? 집안 전체에서 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4명, 장관 1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안에 사람들이 다 정치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얘네들한테 빌빌 길 수밖에 없어. 얘네가 너무 정치적으로 힘이 크니까. 그 중에요. 여기 있던 큰형 있죠? 여기 있던 큰형. 큰형은 조셉 케네디예요. 이 아버지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말이야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 하나는 나와야지. 야, 우리 집안 이렇게 돈도 많은데 돈이 다가 아니야, 인마. 미국 사회에서는 권력이야. 네 아들들, 니들 중에 한 명은 대통령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첫째 아들이 1944년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어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비행기 사고로 사망해요. 보통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만 뭔가 큰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큰아들이 뭔가 가문의 부도 다 물려받고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근데 미국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에 대한 건 없어요. 하지만 미국 아이들도 그리고 다른 나라 아이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랄까? 그리고 부모님이 거는 기대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아들이니까. 그건 부모님 마음은 솔직히 어디 가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태어난 여기 큰딸 보이시죠? 여기 지금 가장 커 보이는 여기 회색 옷 입으신 분은 여사님이시고요. 첫째 딸은요, 어렸을 때 살짝의 뇌 손상을 입었어요.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약간의 정신지체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지체가 이 가문에서 되게 부끄러운 거야. 제가 이제 봤는데 큰딸 여기 큰딸 맨 오른쪽 큰아들 아니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난 여기가 가장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이 큰딸이 약간 정신지체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조울증 증세인가 봐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대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살짝의 이렇게 정신지체가 있었는데 이 가족이 너무나 야망이 크잖아. 우리 가문은 지금 아들들이 다 전기에 나가야 되고 막 딸내미들도 다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딸내미가 약간 정신지체야. 그래서 이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살았어요. 숨기고 살다가 안 되겠다. 어느 날 이 부모가 결정을 해요. 전두엽 수술이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정신병원에 관련돼서 다뤄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뇌에 있는 어떤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경을 끊어버리면 내가 약간 정신지체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막 미쳐서 날뛰는 애들이 그 부분을 딱 잘라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팬지를 통해서 그런 실험을 거쳤대요. 막 미쳐 날뛰던 침팬지가 그 부분을 딱 잘라내니까 이렇게 얌전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19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때 해가지고 이 수술이 미국에서 엄청난 붐이 일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정신병을 넣은 애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다 보냈어.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다운이 된 나머지 애가 매가리가 나가버려요. 영혼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그냥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맹해요. 그런데 차라리 맹하고만 있으면 다행인데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한번 확 돌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야수처럼 막 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매가리가 없이 영혼 빠진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집에다가 둘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얘를 이 여자 이름이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를 정신병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로즈마리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85세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모든 삶을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돼요. 들은 얘기로는
이 가족들, 특히 엄마, 아빠가 이 딸을 너무 부끄러워한 나머지 병원에 있는 딸한테도 찾아간 적이 없대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케네디 가문 이러면은 막 굉장히 그러니까 서민적은 아니지. 서민을 생각하고 따뜻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은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어요. 나빴죠. 나도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자, 큰아들 죽어. 큰딸 정신병원에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딸이 있어요. 둘째 딸. 전체로 봐선 넷째 딸인가 그래요. 딸 중에선 두 번째 딸이 있어요. 캐슬린 케네디라는 딸이 있는데 1944년에 큰 아들이 죽고요. 4년 후에 1948년에 둘째 딸이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나?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죽어버려요. 아이고, 그렇죠. 막장이네요. 굉장히 자식을 많이 낳고 이 집은 부잣집이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다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사연이 정말 많은 집안이에요. 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켄 FD가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케네디 집안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도 그때 당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아마 재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0.2%밖에 안 되는 아주 요만큼의 차이로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이 됐어. 사실 미국 사람들 케네디 대통령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굉장히 경제가 좋았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았어. 물론 그 이후는 모르지. 근데 잘 먹고 잘 산 그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은 기억해요. 우리도 그렇겠지만. 근데 케네디 시절도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 미국 사람들 그 마음 안에 굉장히 오래도록 남아있는데 정권을 잡은 지 3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 암살 사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좀 준비한 거 전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구글로 영어로 케네디 암살에 대해서 좀 더 자극적인 사진들이나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구글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으셔야 할까요? 케네디, 제가 스펠링 가르쳐 드릴게요. 케네디 하고 이 뒤에 단어, 암살이라는 단어, 과연 무엇을 넣어야 여러분이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kill 아니에요. 암살 아니에요. 암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murder 아니에요. murder는 그냥 단순 범죄를 얘기해요. 뭔가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을 의도가 있어서 총으로 팍 쏴 죽인 거는요, 이 일정한 단어를 딱 쓰셔야 돼요. 이 단어가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영화 제목으로도 나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dead, killing, die, silent kill, remove, aim, love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고요. 자, 스펠링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assassination. 다시 뭐라고요? assass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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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assassination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시카님. 천상천하 독전님 너무나 잘하셨어요. assassin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단어고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케네디 assassination이라고 치시면 이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하고 같이 보실게요. 이게 퍼레이드고 죽는 장면이 다 녹화가 됐어요.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텍사스에 갔어요. 텍사스에 가서 국민들을 막 만나고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Stemmons Freeway, then on to the Trade Mart. After greeting the friendly crowds at Love Field, the president took his seat in the rear of the Lincoln limousine next. 자, 링컨 리무진이에요. 링컨 리무진에 탔는데 대통령 타시고 옆에 그 제클린 여사가 타시고 앞에는 남자 주지사, 남자분이신데 아마 텍사스 주지사가 타시고 텍사스 주지사의 부인이 타셨어요. 차에 총 기사까지 5명이 타고 있었죠. To his wife Jackie, and right behind Governor Conley, who was in a jump seat. The motorcade. 왔어. 천천히 카 퍼레이드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거야. 이제 점점 이렇게 가요, 길로. 언제 나오지? 이제 중요해. 이제 들어온다. 여기 들어온다. 내 차가 슬슬 들어오지. 너무 작아? 잘 안 보여? 잘 보여? 좀 크게 해? Is now turning on to Houston Street, heading for the corner of Elm Street, and the crowds are just beginning to thin out. 잘 보여? 이게 옛날 영상이라 조금 영상이 좀 그래요. 대통령 차 들어오십니다. 대통령 차 들어오십니다. 대기하십시오. 대기하십시오. 아니 내가 아까 분명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야 나온다.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답부터 다시 한 번만요. 제가 좀 이따 더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 사건이 왜 미스테리인지. 누가 쐈잖아. 그 죽었잖아. 근데 뭐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범인도 잡혔어. 범인이 누구였냐. 자,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총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총소리가 저쪽 봐봐. 지금 저기 아프리카 있는 데 있지. 여기서 나한테 총을 쏜 거야. 총을 쐈는데 총소리가 여기서 빵 터지면 총소리는 총을 터진 데서 나지 맞은 데서 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소리가 난 곳을 딱 봤어. 그래서 그 범인은 아주 쉽게 잡혔어요. 범인의 이름은 오스왈드라는 사람이에요. 오스왈드라는 사람이고 나중에 보시면 이 뒤에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텍사스 교과서 보존하는 그런 곳이었대. 거기서 뭐 등록이 돼 있는 일하는 사람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건물에서 내려왔다는 증거에다가 그 6층에서 그 총을 쐈는데 거기서 탄피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잡혔어. 오스왈드가요. 오스왈드가 잡혔어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난리가 났지. 전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오스왈드가 왜 쐈냐? 모르는 거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증거들을 해가지고 오스왈드가 잡혔는데 오스왈드가 구치소에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언론에서 손이 잡혀가지고 나가려는 그 어떤 날에 다시 암살을 당해요. 다시 암살을 당해요. 자, 여기에 있는 모자 쓰신 분, 이분이 지금 총을 쏜 장면이에요. 바로 앞에서. 이게요, TV로까지 다 나왔어요. 조폭인가요? 이분은 나이트클럽 사장님이래요. 또 정확하게는. 이분의 이름은 잭 레옹인가? 잭 레온이에요. 잭 레온이라는 사람이 얘를 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케네디 대통령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야. 나 케네디 대통령 좋았는데 지금 왜 죽였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는 그래서 빵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오스왈드가 너 배후가 누가 있는지를 알아내기도 전에 죽어버렸어. 그런데 잭 레온이라는 사람도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죽고 죽이는 사태에 모든 피해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라도 뭐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증거 요즘 여러분 그 법의학 아시잖아요. 증거를 보면 보통 이게 누가 죽였는지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 그런데 이 사건에선 많은 증거들이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인멸되거나 손상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거나 그래서 미스테리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 존 F 케네디 분이세요. 이분이 그럼 왜 암살을 당했을까에 대한 건 너무나 이야기가 많아요. 뭐 이 사람이 CIA, 그러니까 어떤 썰이 있냐면 CIA가 죽인 거다. 결국에는 왜? CIA가 얘랑 관계가 안 좋았다. 쿠바에서 죽인 거다. 그 다음에 부인이 죽인 거다. 이 남자가 바람을 또 많이 폈어. 내가 옛날에 마릴린 먼로하고 이 남자하고 바람 핀 거 얘기해줬잖아요. 알아요? 모르죠. 유튜브에 가셔서 디바 제시카 그 마릴린 먼로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여배우 스캔들 사건에 제가 마릴린 먼로 사건을 다뤘는데 또 마릴린 먼로하고 바람이 났어. 봤어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부인이 죽이라고 시킨 거다. 하도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난 잘생긴 얼굴인지 잘 모르겠어. 너넨 이게 잘생긴 얼굴 같니?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렇게 또 여자가 주변에 많았대요. 아무래도 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다 보니까는 바람을 많이 폈나 봐. 그래서 옛날부터 어머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남자들은 그냥 숟가락 들음만 있으면 아이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남미 흥력힌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바로 사건의 당일입니다. 그리고 자 영상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하셔서 다시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 영상 보이세요? 다시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가 이제 법의학자야. 여러분이 법의학자예요. 뭐 인터넷에서 읽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법의학자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총알은 몇 번 터졌는지 어떻게 총을 맞은 건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방해하는지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 assassination S 하나를 빼먹었던 것 같아요. assassination이에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법의학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의학자. 아, 비염 그거 아니에요. 비염 그거예요. 네, assassination에 아까 S를 2개 붙이셨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 요 단어가 법의학자가 나오면 이 단어가 로닥터 아니에요. 이게 법의학 드라마 CSI나 뭐 보스톤 뭐 어쩌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forensic. 자, forensic이라고 여러분이 단어를 만약에 찾게 되면 이 forensic이 무조건 그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법의학. forensic.
보세요. forensic. 발음은 forensic, forensic. 이게 법의학적인 범죄 과학 수사의 법정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forensic science 또는 법의학자, 뭐 forensic pathologist. 아, 이거 발음 되게 어렵네. 저도 잘 발음 못하겠어요. pathologist인 것 같아요. 그래서 forensic이라는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법의학이라는 단어 하나로 나오는 것보다 법의학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forensic science, 뭐 forensic medical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forensic 이렇게 하시면 돼요. forensic이라는 단어를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과 의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어디에 총을 맞았는데 그 총은 어떻게 방면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온 거다 저쪽에서 온 거다 이런 걸 판명하는 거 forensic. 나 이거 발음 좀 어려워요. forensic이라고 해요. 자, 이제는 영상 보실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forensic specialist가 된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분석하세요. This is a replay of the standard format version, this time in slow motion. 솔로모션 너무 보이세요? 땅, 땅, 땅. 정면에서 쏜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요. 이쪽 저쪽에서 요렇게 쏜 것 같아. 이마로 쐈어요. 맞아요. 이마로 쐈어요. 3번 쏜 거예요. 3번 쏜 게 여러분 보여요? 자, 다시 한번 영상 다른 거 틀어드릴게요. 이건 진짜 더 자세해요. 자, 이건 진짜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분석하기엔 어떤 것 같았어요? 어떤 것 같아요? 와이프가 놀라서 도망간 건가요?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 옆에 계신 제클린 케네디 그 여사가 도망간 거냐? 도망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쪽 부분이 총이 맞으면서 뇌 파편이 빠졌어요. 밖으로. 뇌가 밖으로 빠지고 파편이 빠지니까 정말 그 반사적으로 내 남편의 혹시 여러분도 만약에 가족의 손가락이 잘리면 어떻게든 손가락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수술을 하지. 그래서 그걸 주스러 간 거예요. 도망간 거. 도망을 왜 절로 가겠어요? 사람이 옆에서 사람이 총을 맞으면 이렇게 앞질이지 누가 이렇게 밖으로 가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분은 저 행동은 남편이 이렇게 파편이 뛰어나가니까 그걸 주스려고 나간 거예요. 한 방 맞았을 때 대처가 약간 이상해요. 총은 몇 방을 맞은 것 같아요? 총은 몇 방 맞은 것 같아요? 총은 2번? 총은 잘 보세요. 아, 여러분 지금 영상 안 보이는구나. 총은 잘 보세요. 한 번 맞았어요. 한 번 맞았고 이미 한 번을 한 번 아니야. 답부터 얘기할게요. 무슨 영어 문제야. 이미 한 발이 탕 총소리가 났어요. 이 군중송에서 총소리가 탕 한 소리가 났는데 그게 빗나갔어요. 그리고 2번째 총이 나왔어요. 2번째 총이 나오면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렇게 팔이 올라가죠. 이렇게 팔이 올라가죠. 왜냐? 뒤쪽에서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은 거예요. 턱을 왜 잡아요? 턱을 잡았다는 건 그럼 총이 어디 맞았겠어? 이쪽 뒤쪽에 맞은 거야. 그치? 사람이 이렇게 맞으면 여기 뒤쪽에 맞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앞에 있는 사람도 화들짝 놀라요. 왜 화들짝 놀라요? 이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된 거예요. 총이 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으로 나왔어요. 총이 목으로 나오면서
앞에 있는 사람까지 관통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의 뒤로 들어가서 다시 옆에 허벅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발의 총이 두 사람을 부상 입힌 거예요. 그걸 마법의 총알, 뭐 이렇게 불러요. 그게 가능하냐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총알이 굉장히 셌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한테는 직선 총알이 들어왔는데 이 앞에 있는 주지사한테는 총알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요. 그 얘기는 한 번 이미 어디선가 꺾여져서 들어온 거야. 완전 CSI에 내우는 내용이네요. 저격 소총이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스나이퍼 했으니까 이게 저격 소총으로 가능한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한 발은 빗나갔어요. 아까 오스왈드 알잖아. 오스왈드가 총을 쏜 거란 말이야. 다시 이 사람이 총을 쏜 거예요. 오스왈드가 총을 한 방을 쐈는데 저 첫 한 방은 빗나갔어. 그런데 두 번째 쐈는데 뒤로 들어와서 목으로 나가서 앞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부상을 입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있는 그 주지사가 깜짝 놀라서 일단 대통령부터 바라봤어. 그래서 몸을 뒤로 돌려요. 아, 대통령을 바라본 건지 아니면 총소리가 이쪽에서 나니까는 돌아본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뒤돌아봤어. 그리고 대통령이 맞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와이프가 뭐야? 왜 이래? 이랬는데 마지막 세 번째 총이 오더니만은 머리 쪽을 관통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자, 이게 바로 위치예요. 아까 여기 지금 총 보이세요? 여기 저격 지점 있죠? 아까 그 건물 있었잖아. 이 사진에, 영상에. 이 건물에서 6층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첫 한 발을 쐈는데 첫 발은 빗나갔고 두 번째에서 맞았고 세 번째 이렇게 왔어. 그래서 저격 지점이 여기라는 게 나와. 이게 아까 동선이에요. 그 빨간색 점점점점 돼 있는 게 동선이에요. 차가 들어온 동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상만 보기에는 앞에서 쏜 것 같단 말이야. 앞에서 쏜 것 같아서 앞에서 쐈으면 어디서 쐈겠어?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지금 잔디나 언덕에서 쏜 게 아니냐. 왜냐? 뭔가 총이 이쪽으로 온 것 같아. 여기를 막 맞았으니까. 머리를 이쪽을 맞았으니까. 그쵸? 머리가 왜 앞쪽으로 터졌잖아. 그런데 왜 뒤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요렇게 온 거예요. 요렇게 온 거야. 총이. 요렇게 왔는데 이 세 번째에 대해서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그건 정확해요. 왜냐면 세 번째 발은 요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총알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올 땐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오지만 얘가 여기서 막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전을 하고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그 회전을 해서 이게 훨씬 더 크게 빠져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총이 들어왔지만 이게 뇌를 부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팡 터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뒤에서 온 총이었어요.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머리를 맞았어요. 머리가 이렇게 팡 튀었네요. 근데 피가 어떻게 튀어요? 앞에 방향으로 튀죠. 그러니까 여기 방향으로 지금 튀고 있죠. 요 위로 이렇게. 이게 다 지금 이쪽으로 튀고 있어요. 알죠? 이쪽으로 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튀고 있다는 건 뒤에서 맞춰서 앞에서 뿜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에서 뿜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렇지 몰라도 이거는 분명 총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막 논란이 많았어요. 막 총이 어떻게 들어온 거냐, 과연 앞에서 들어온 거 아니냐. 게다가 또 그날따라 이상하게 앞에 언덕에 화창한 날에 검정색 우산을 쓰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화면에 잡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대해서 야, 저 검정색 그 화면에 저 검정색 우산 쓰고 있어. 왜 화창한 날에 검정색 우산을 쓰고 있는 거냐.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소환이 돼가지고 막 잡혀갔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긴 했어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 2곳 이상에서 쏜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 이거 과연 한 사람 오스왈드가 범인 맞냐? 지코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거 어떻게 총 한 발이 두 사람을 쏠 수 있으며 지금 총이 몇 발이 온 거고 사람들한테 몇 상처가 많이 났는데 이게 과연 세 발로 끝나는 거냐? 오스왈드는 세 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어디서는 탄피는 5개가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진짜 이게 탄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총격을 맞은 자격은 5자국 이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냐 아니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위에서 맞아가지고 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어디가 시작이 되냐면은 이 사진을 보셔야 돼요. 자, 미스테리가 이렇게 많은 와중에 forensic specialist, 법의학자들은 그때 당시 없었잖아요. 이 의사들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 시체를 가지고 가서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는데 봐봐, 지금 총이 어디 맞았다고 돼 있어요? 총이 그냥 등에 맞았다고 돼 있어. 등에 맞았다고 돼 있어. 그럼 총이 등에 맞아요. 그런데 목으로 나와요? 이상하잖아. 아니, 총이 어떻게 등에 맞았는데 그럼 총알이 다시 위로 올라간 건데? 총알이 위로 올라간 건 그럼 앞에서 쏜 거잖아. 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봐봐, 오스왈드가 만약에 저 위에서 쐈다고 그러면 총이 직선으로 이렇게 나한테 내려오잖아. 그럼 그 내려오는 힘에 따라서 내 등에 들어왔다면 여기서 빠져야겠지. 이 힘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법의학자의 서류에 의하면 등에서 쐈는데 목에서 나온 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너 이게 뭐냐? 오스왈드가 범인이라면서 어떻게 등에서 쐈는데 목에서 나오냐?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조서를 만들었던 애들이 내가 조서를 대충 썼대요. 원래 귀 밑에 여기에 총을 맞아서 목으로 나온 거래, 원래는. 그런데 대통령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쓰는 사람이 내가 그거 잘못 썼어요. 그거 조금 더 위치인데 내가 그거 미치라고 그거 점을 찍었네, 이렇게 된 거야. 모래니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전 세계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미스테리를 갖는 거예요. 솔직히 이 일은 미스테리가 아닐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약간, 그러면 자, 증거를 가져와 보자. 야, 그러면 차에 저렇게 피가 많이 튀었을 거 아니야. 그 차의 파편이 어느 방향으로 띄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겠다 했어. 어머나, 그랬는데 운전사가 그걸 글쎄 깔끔하게 다 치워놨어. 혈흔을 그냥 깔끔하게 치워놓은 거야. 아니, 평소에 일하라고 할 땐 그렇게 안 하더니 기사가 그냥 혈흔을 그냥 다 그냥 씻어놨어, 차를 다. 아니, 그럼 왜 증거를 다 치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요즘 여러분은 CSI를 되게 많이 보시니까 증거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도 10년 전, 20년만 재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미국도 그래요. 이게 1960년대, 이게 몇 년도 일이죠, 정확하게? 1963년이래요. 63년에는 미국 사람들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게 이렇게 뭘 이렇게 보존해 놔야 된다는 게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증거가 많이 없어졌어요.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차 안에 혈흔은 지워졌죠. 그 다음에 코넬리 그 앞에 주지사 있잖아요. 주지사도 옷을 맞고 뭐 피를 이렇게 흘렸는데 그 옷이 다 빨아버렸어. 옷을 다 빨아버려가지고 없어. 그리고 탄피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탄피가. 그러면 탄피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돼요. 탄피 안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있대요. 그게 이거랑 진짜 맞는지 돌아보면 되는데, 탄피가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 없어졌어, 탄피가. 아니, 이게 지금 뭐야. 무슨 동네에서 우리가 무슨 그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돌로 사람 맞추는 거 놀이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또 말도 안 되게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갔대. 근데 난 이건 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 케네디 대통령의 어떤 그날 죽은 부검이나 뭐 이런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꺼려요. 공개를 꺼리고 실제 부검에 있어서는 케네디 가문에 그냥 다 맡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범죄 현상인데, 범죄인데, 분명히 한 나라에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걸 그냥 케네디 가문한테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꺼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자, 그래서 문제가 됐던 두 번째 총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정말 그 미세한 차이지만
이러한 식으로 총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이렇게 뒤로 등으로 들어와서 목으로 와서 그러니까 내가 몸을 뭐 이렇게 젖히고 있었나 보지. 사실 몸을 또 젖히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몸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만 몸을 내가 젖히고 있었다면 이 각도에 따라서 또 총알이 이렇게도 올 수도 있어 또 사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스테리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미스테리가 아니라 너무나 여러 방면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분석하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충분히 이렇게 올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스나이퍼들이 쓰는 총 가지고서는 이렇게 관통할 수도 있어가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스왈드에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총을 맞출 정도면 총을 겁나 잘 쏘겠네요. 근데 오스왈드가 새벽에 브라더님 별풍선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고마워요 브라더님. 그런데 오스왈드가 그러면 총을 겁나 잘 쏘는 사람이었냐? 오스왈드가 젊었을 때 군대에 있었대요. 그래서 군대 기록을 우리가 봤어. 이 새끼 아주 엄청난 스나이퍼였겠구만. 뭐야? 저격 점수가 다 낮아. 저격을 잘 못해 애가. 아니 뭐야 이거. 군에서 저격을 잘 못하던 애였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블로 올킬을 하냐? 너 더블 올킬이야 지금.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대주작이시네요. 한 영상에 의해서 실제로 오스왈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비디오 영상을 찍었어요. 대통령이 가니까. 근데 총성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찍은 와중에 그 건물, 저 건물의 6층을 찍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영상이,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총성이 거기서 빵 나니까 여기 지금 빨간 여기 이 부분 있죠? 얘가 이 건물 6층에서 저격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확대된 사진이에요.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서 저격을 했던 거죠. 차케루님 스티커에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아무리 확대해봐야 안 보여요.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워낙 영상 퀄리티가 낮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찍힌 게 있었어. 근데 오스왈드가 잡혔어요. 바로 잡혔어. 오스왈드를 잡으려고 했던 경찰은 또 총에 맞아 죽었고 일단 창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썰이 난 거야. 이게 과연 오스왈드가 죽인 거냐? 아니면 오스왈드를 거기다 세워두고 왜냐? 실제 총을 잘 못 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총을 쏘고 오스왈드가 마루타로 서 있었던 게 아니냐? 왜냐면 오스왈드의 엄마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집 아들이 CIA 요원이래. 근데 말은 뱉었지만 솔직히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CIA 요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설이 너무 많은 거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미스테리라고 얘기한 건 답을 내드리려고 말을 한 게 아니까. 이건 정말 총이 두 사람이 쏜 걸 수도 있고 오스왈드 혼자의 단독 범행일 수도 있고 CIA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난 그거 몰라. 난 그냥 자료 조사만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부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죠. 정부 개입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요. 제가 뭐라고 방송의 제목을 했죠? 케네디 암살의 미스테리와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이상하게 자꾸 이 가문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네디 가문은 미국의 정치 명문가예요. 돈과 명예, 권력을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야. 상하원 의원이 수십 명씩 나오고 뭐 법무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외계인에 관련돼서 내가 발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암살됐다라는 썰도 있어요. 너무나 썰이 많아요. 전 답을 모르죠. 그놈의 외계인. 그래요. 미국은 왜 그놈의 외계인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 외계인은 왜 우리나라에는 잘 등장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계인이요? 그러시는데 또 외계인 이야기는 제가 디바제시카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외계인 편을 만들어 놨어요. 네이버든 디바제시카 네이버든 유튜브든 간에 디바제시카 외계인이라고 치면 무조건 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날의 또 특이했던 사건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 아줌마가 차가 쭉 들어오는데 총이 1번, 총이 2번, 총이 3번 터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스카프를 두르고 있던 한 아주머니는 한 번의 동요도 없이 그 영상을 다 찍은 거야. 물론 이 아줌마의 영상 덕분에 우리가 지금 저걸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상한 거야. 아니 왜 어떻게 이걸 다 찍었지?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오스왈드가 살던 집에 옆에 어디 술집에서 일하는 스트리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엮기 시작하는 거죠. 봐라 이게 뭐냐. 보통 총을 쏴면 놀라지 않아요. 당연히 놀라죠. 근데 저는 또 이해하려면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나 핸드폰 어디 있니? 핸드폰으로 와 대박. 야 저기 제시카다. 야 디바 제시카. 야 찍자. 야 디바 제시카 지나가다 찍자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막 찍어. 그러면 놀랄 것 같아? 아니면 일단 찍을 것 같아? 너넨 어떨 것 같아? 내가 막 죽어가. 그럼 니들 막 놀라서 막 핸드폰 떨어뜨리니? 아니면 일단 찍니? 일단 찍죠. 일단 찍지. 놀라지만 일단 찍지. 내 생각에 이거는 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나도 충분히 놀라면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찍지. 나도 찍어. 분명히 나도 찍어. 나도 셀카 찍어. 하여튼 그래서 뭐 이 사람에 대한 또 의견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미동도 없이 잘 찍어낼 수가 있냐.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또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오스왈드랑 같은 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 이걸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보세요. 아까는 이거야. 야, 이렇게 생각해봐. 정부에선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렇게 간단한 인물인지, 이렇게 간단한 일이야. 총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자, 봐봐. 나 갑자기 여기서 발견한 게 있어. 나 법의학자의 그 총이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이게 건물 6층에서의 각도와 같을까? 만약에 여기 세 번째 칸에서 총이 나한테 떨어진다면 낮게 총이 떨어지겠지? 근데 6층에서 총이 떨어지면 좀 더 각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각이 약간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리가 멀면 가능하죠. 거리가 멀면 가능하죠. 그런데 거리가 아무리 멀다고 해서 그 각도가 변할까? 각도가 변하나? 이 각도가? 거리가 멀어봤자 이미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건데? 변하나? 그런가? 각도가 변하나? 그러겠지? 각이 줄겠죠. 그래, 뭐 그건 나도 잘 모르니까. 250m 기준으로 변해요. 아, 그래요. 수학을 잘 못해요. 네. 총이 직선으로 가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미스테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낸 거예요. 자, 각도가 이건 분명히 지금 총이 들어오는 각도가 틀려요. 훨씬 더 가팔라요. 각도가 들어와서 밑에를 왔는데 여기를 쳤어. 하고 나와서 뒷등을 맞추면서 뒷등에서 손등까지 맞추면서 결국 허벅지까지 관통했어. 근데 뭐 에반이 이거 물리만 좀 알면 계산 가능한데요. 나도 그거야. 계산이 조금만 하면 가능할 게 될 텐데 왜 이게 미스테리라는 걸까? 왜? 분명 법의학자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이렇게 각도 계산하고 하면
이게 한 발의 총인지 두 발, 세 발의 총인지. 왜냐면 이 봐봐. 뒤에도 자국이 있어. 앞에도 자국이 있어. 앞에 사람 등에도 자국이 있어. 손에도 자국이 있어. 발에도, 허벅지에도 총을 맞았어. 그러니까 총이 막 여러 군데 다 맞은 거야. 한 방의 총으로? 과연? 한 방의 총으로 이게 이렇게 된 걸까?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했고, 아직도 여러 가지 미스테리 사건으로는 이건 오스왈드 외에 다른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에요. 총이 꽂히는데 어떻게 목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올라오냐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 약간 정구랑 짜고 치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제가 이 이야기는 멈춰 볼게요. 왜냐? 케네디가 정말 그냥 일반적인 암살가한테만 죽었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정말 우연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이 있죠. T자는 도미노니 뼈에 튕겨서 위로 온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럼 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들어왔어. 뼈에 튕겨서 위로 왔어. 야, 그러면 총알이 뼈에 튕길 정도면 뼈가 더 강한 거야? 무슨 물건이 이렇게 튕기려면 이게 더 강해야 되잖아. 근데 보통 뼈를 통과하잖아. 그치? 뼈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뼈를 통과하다가 이거는 지금 이렇게 꺾인 거는 뭔가 강한 힘을 만났기 때문에 꺾였는데, 우리 몸 안에 총알보다 강한 힘이 뭐가 있어? 회전하니까 뼈 맞고 튕겨 나가요. 그래도 굴절은 되지 않나요? 그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굴절이 될 수는 있지. 근데 이 정도의 각도로 굴절이 올 수 있냐는 거지, 총알이. 총알의 굴절이 이 정도 올 수 있나? 있으면 뭐. 뼈가 더 강하다기보다는 총알의 각도가 각도가 틀어질 수 있어. 나도 총싸움 좋아해요. 당구도 좋아하고. 근데 이건 당구가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쓰리 쿠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일로 팡 튀고, 이게 지금 당구가 아니지 않나 이게? 그게 그렇게 굴절이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굴절은 되는데 저 정도는 오버한 것 같아. 제 생각도. 그러니까 미스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맛에 포렌식 드라마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포렌식 드라마. 다시 한번 얘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아셔야 될 단어는 이거 하나예요. 자, 케네디 암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찾고 싶으시다면 케네디 assassination 붙여서 얘기하면 assassination 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더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케네디 assassination. 왜냐? 암살이라는 단어예요. 암살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검색하실 수 있고요. 법의학은 forensic이라고 얘기해요. 나도 발음 잘 못해요. forensic이라고 하는데, 그 forensic 드라마, 법의학 드라마가 보통 뭐가 있죠? 뭐 CSI나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죠? 그래서 forensic 드라마 같은 거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면서 미국 문화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단어도 한두 개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암기가 잘 돼요. 왜냐면 그 케네디 어세시네이션 그거 그 미스터리잖아. 그거 포렌식 애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단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forensic이라는 단어, 좀 좋은 단어니까 외워두시고, 사실 고등학교 영어에는 잘 안 나오는데 토익, 토플에는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했던 얘기 다 했는지 모르겠네. 마지막 한 가지. 저기요, 저 미국 정부 저기 할 말 있는데요. 제가 그럼 이 사건 다시 조사할 테니까요. 그때 시체 부검했던 그 서류하고
그때 뭐 증거 있는 거 저한테 일단 다 줘보세요. 제가 조사 다시 할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케네디 대통령 죽음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현재 봉인된 상태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2029년 9월 전까지는 아무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I don't know why.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14년 남았다. 14년. 히비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집 가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아빠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아들이 죽었어. 첫째 아들도 죽었잖아.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 첫째 아들도 죽었는데 지금 또 죽었어. 그래도 이 가문의 욕심은 계속돼요. 귀요미상이 아니 근데 부인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부인 가만히 있지 않고 이랬어. 처음에 총을 딱 맞았을 때 이렇게 됐어. 앞을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 그때 부인이 뭐 이상하네? 여보? 이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가서 괜찮아요 하는데 그때 머리에 총을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파편이 날라갔지.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 봐봐. 아까 맨 처음에 아니 근데 누나 분명히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거 머리 봤어? 봐봐. 머리가 덩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앞에서 총을 쐈기 때문에 몸이 덩 된 거 아니냐? 보세요. 다시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야. 그랬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띡 맞아서 덩 갔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람이 봐봐. 야! 이렇게 뒤로 가는 거잖아. 물리적인 힘을. 그럼 앞에서 쏜 건가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수박을 만약에 두고 수박에다가 총을 쏘잖아? 그러면 수박이 안에 있는 물건이 터지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뒤에 있는 건 봉 나간대. 마치 로켓이나 약간 제트기 같은 느낌이잖아. 제트기가 앞으로 나가려고 힘을 딱 주면 뒤에 애들이 뒤로 약간 밀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뇌가 터졌잖아. 이렇게 뇌가 터졌단 말이야. 뇌가 터져 나가면서 뇌와 이 뼈들이 앞으로 나가는 힘 때문에 뒤로 이렇게 된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암살 움짤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진 좀 웃겨요. 그러시는데 이제 워낙 법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게 맞아요. 반작용의 원리. 여기서 우리가 물리를 배우네. 반작용. 앞에 게 나가면서 앞에 게 나가는 힘 때문에 뒤로 밀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수박을 가지고 이렇게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떨어져 나가지만 뒤는 뒤로 밀린대요. 원래 그렇대요. 언제나 무음님 별풍선 3개, 2개,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언제나 무음님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무음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제가 좀 가볼게요. 자. 그렇게 형이 1963년에 죽어요. 그런데 1905년이 지나고 나서 1968년에 이 집에 9명의 딸들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케네디가 2번째 아들이었고 총 7번째 자식, 3번째 아들이던 로버트. 이 사람이 전 미 법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이
대통령을 할 때 좀 이렇게 말을 해서 지형이 대통령 할 때 얘도 막 옆에서 비서관하고 법무장관하고 잘 나갔어.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케네디 대통령을 되게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약간 정치에 대한 꿈을 다시 키우는 거죠. 형은 일단 죽었고 아직 사람들한테는 우리 형에 대한 그 어떤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케네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내가 우리 집에서 대통령에 도전해야겠다. 대통령에 도전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 암살당해요. 또 암살당했어. 이상하죠? 자, 이 집에는 아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영상 없어요. 막내 아들이 남아 있어요. 이 집 사람들은 다 정치야. 뭐든 정치야. 그래서 막내 아들이 또 정치의 꿈을 키워요. 자, 봐봐. 첫째 형 죽었어. 둘째 형 암살당했어. 셋째 형 암살당했어.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얘가 또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여비서랑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강물에 추락을 해요. 왜 추락을 했는지 모르겠어. 강물에 추락했어.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 그 캠페인을 돕고 있던 여비서였대. 어떤 불륜의 관계의 여비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 불륜의 관계의 여비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 비서야. 근데 같이 정치 캠페인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강물로 추락을 해서 얘는 살아났는데 여비서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 입방아에는 뭐야? 여자랑 같이 가다가 여자만 죽었네? 지 혼자 살아남았네. 뭐야? 하고 대중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경선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고 싶은데 안 돼. 왜냐? 너 옛날에 사고 났는데 그때 너 그 여비서 그 사람만 죽었잖아. 넌 살아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대중의 의식 때문에. 이상하죠? 야, 그럼 다 같이 죽어야 하니? 그러시는데,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벌써 이 집안에는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로즈마리 첫째 딸 그 수용소에 감염됐어요. 그 다음에 캐슬린이라는 또 두 번째 딸도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 다행히 이분 있죠. 이분이 방금 나왔던 막내 아들이에요. 이 막내 아들은 2009년까지인가 사셨어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돼서 사셨고 계속해서 정치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케네디 가문의 어떤 약간 정신적 지주로서, 왜냐면 살아있는 남자가 없으니까. 이분이 바로 그 마지막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케네디예요. 에드워드 케네디 집안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정치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만큼의 어떤 힘을 갖지는 못한 거죠. 그 사건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케네디가의 저주가 1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2세들한테까지 갑니다. 존 F. 케네디가 바로 대통령이었고 암살당했던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첫째 아들이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 우리가 그 좋아했던 케네디 대통령, 우리가 미워할 게 없는 케네디 대통령인데 또 암살당해서 연민까지 있는데, 로신한테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 집 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엄청 잘생겼어. 게다가 부잣집 아들이야. 정치계 아들이야. 너무 막 국민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또 되게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어. 이건 별로 안 예쁘다. 이거 되게 예쁜 여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뭐라 그럴까, 고소영 장동건처럼 사람들이 약간 선남선녀가 만났네 하는 것처럼 되게 이 두 사람이 막 예쁜 커플이고 부러운 커플이 된 거야. 안 예뻐요. 약간 청담동 스타일이잖아. 약간 여기 되게 부잣집 뭐 하여튼 되게 유명한 여잔가 뭐 그래. 아주 약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커플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99년에
경비행기를 몰고 섬으로 가던 중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섬으로 가던 중에 경비행기 사고가 나서 전 가족이 죽어요. 전 가족이 죽어요. 또 죽네요. 또 죽어요. 불쌍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존 F 케네디, JFK라고 부를게요. 대통령을. JF 케네디하고 이 부인 사이에서는 사사나도 있었고 또 마지막 막내를 낳았어요. 패트릭이라고. 걔는 출생 직후 사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망이 많아, 이 집안에. 사망이. 이 둘의 막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거야. 물론 그게 이제 언론에는 나중에 밝혀졌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입방아에 나르듯이 좋아하는 거야. 야, 케네디 가문은 왜 잘 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게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이 사람 보셨죠? 이게 누구야? 셋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 중에 셋째야. 세 번째 아들. 이 세 번째 아들한테 자녀가 11명이 있어요. 와, 자녀도 진짜 많이 낳네요. 자녀가 11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셋째 아들의 장남 케네디가 자동차 운전 부주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냅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데이비드 케네디에게 큰 부상을 입혀요. 그리고 그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하반신 불수가 돼요. 장남이.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의 장남이 또 문제를 일으켜. 그쵸? 그런데 이때 그 교통사고를 입었던 데이비드라는 또 둘째 아들이 그래요. 이 아들이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치료를 한다고 마약 제품을 너무 많이 복용한 나머지 약물 과다 복용으로 1984년에 또 사망해요. 또 사망해요. 물론 그 이유는 사건 사고가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1997년에 이 집에 또 아들 11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스키를 타다가 충돌 사건으로 죽어요. 아니 수십만의 사람들이 스키장에 가는데 그 스키를 타다가 충돌 사고로 죽나 또. 철구는 노벤이 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죽죠. 근데 그나마 이 집 이제 막내 아들도 또 자식이 많아요. 근데 이 집 자식은 또 특이해. 이 집 이제 이분이 에드워드 케네디예요. 아들들은 거의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들 다 아빠의 이름을 따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아까 아들 있죠. 이 아들도 존 F 케네디 2세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2세라고 이름이 붙으면 이름에 뭐라고 붙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존 F 어디냐? 케네디야. 근데 2세라고 붙고 싶으면 뭐라고 붙여야 돼? 주니어라고 붙어요. 주니어라는 게 붙으면 2세라는 얘기예요. 나 3세는 모르겠다. 3세는 나도 모르겠어. 자르반 아니에요. 주니어예요. 주니어. 그런데 오케이. 이 사람의 주니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의 첫 장남이 에드워드 케네디 주니어예요. 그런데 얘는 태어나고 나서 12살이 됐을 때 그 뼈에 종양이 생겨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잘라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 뭐 다리에 뭐 종양 걸려가지고 다리 잘라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유독 이 집안에는 그런 일이 자식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막내 아들, 이 집에도 또 막내 아들이 있어. 이 집 막내 아들 패트릭은 20살 때 종양에 또 걸려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 케네디가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와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케네디의 죽음은 분명 배후가 있다.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일 수 없다라는 게 많은 미국인들이 묻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두 번째, 케네디가에는 뭔가 저주가 걸려 있다라고 통념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케네디 가의 뭐 사돈의 친척의 무가 죽어도 케네디라는 이름만 달고 있으면 뉴스화가 돼요. 헉, 야, 케네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의 아들의 누가 또 죽었대. 근데 솔직히 이제 사람이 나이가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죽기만 하면 물론 가문 자체도 워낙 크고 굉장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저주다 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고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도대체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메이슨